자, 이게 말이죠.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왜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그 주장과 관련된 논란이 주말을 지났잖아요.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 다시금 뭔가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의 첫 시작의 문을 열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도 나왔습니다. 역시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 동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있으면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네,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자리에 김성태 회장도 있었다 이런 것인데 김성태 회장은 무슨 말씀하세요? 술자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진술 회유, 협박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보시죠. 이게 오늘 새로운 뉴스입니다. 일단은 제 내용은 또 짚어드릴 거니까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수원구치소. 근데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겁니다. 자필 자술서 2페이지 분량입니다. 근데 오늘 공개가 됐어요. 저 핵심 요지는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픽 주세요. 그런데 지난 4일 날 이화영 씨가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술 마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마셨어요. 하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술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마셨으니까 알죠. 아니 그러면 소주 마시면 그 알코올 냄새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도관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한참 지나고 술이 좀 깬 뒤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당초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바뀌어요. 이렇게. 아까는 이제 술을 마셨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말이 바뀝니다. 입에 갖다 댔더니 이게 술 냄새가 나니까 물이 아니고 이 소주길래 딱 그 자리에서 내려놨습니다. 안 마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마셨다고 얘기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마셨다 해서 마시지 않았다로 좀 증언이 주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인데 전지현 변호사님 이쯤 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주장의 신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까요? 보통 신빙성이 있다 없다 말을 할 때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먼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니까 계속 바꾸고 있어요. 먼저 시점.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6월 30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별도로 설치된 구치감에서 밥 먹지 않았냐 하니까는 나중에 7월 3일로 바꿨어요. 근데 장소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창고에서 밥을 먹었다가 하다가 거기는 이제 교도관들 시야에 다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니 교도관이 못 보는 뭐 영상 녹화실 검사 사적 공간 그렇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검사 사적 공간. 예? 그다음에 또 술을 먹었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호송 기록을 갖다 대고 아니 조사 시간이 이때부터고 5시 바로 지나가지고 구치소에 도착했는데 언제 술 깨고 들어갔냐고 하니까 아니 나 술 깬 게 아니라 그래 나 술 안 먹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검찰에서 뭔가 이렇게 반박 자료를 대면은 그러면은 진실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다 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지현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주장, 의견을 이제 저렇게 주신 것이고, 자 그런데요, 우리 전 변호사가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여러 지점에서 이화영 씨의 지금 주장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날짜는 지난해 뭐 6월 말, 뭐 7월 초 뭐 이쯤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전쯤의 일 아니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가 검찰청사에 나와서 술을 마셨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두고 자꾸 뭐가 말이 바뀐다 이거죠. 음주를 했다라는 시점, 그리고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는 음주 여부까지.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물음표를 여러 개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그 술자리와 관련한 주장이 나온 게 피고인 신문 과정이었습니다. 총선 전에 마지막 이제 피고인 신문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인 건데요. 그때 뭐 술을 본인이 마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또 변호인이 낸 자료를 보면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본인은 술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술을 마시진 않았고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이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과 계속 공방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변호인이 요구하는 것도 3자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영철 회장까지. 그렇다면 이 3명의 출정 기록을 동시에 좀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출정 기록만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대검에서 그럼 감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대검에서 감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좀 기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 진실 공방이 장기화되는 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빨리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자필 자술서 있잖아요. 다시 좀 주세요. 오늘 오전에 공개된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작성을 한 날짜는 어제고 오늘 공개가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손수 자필로 다 쓴 겁니다. 2페이지 분량입니다. 알겠어. 내용의 핵심 요지는 뭐야? 짚어드릴게요. 보시죠. 자, 자필 자술서에 아까 많은 글자가 담겨 있는데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어느 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라는 그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저 2페이지짜리 그 자필 자술서에 저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마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날짜를 이야기 안 했어요. 어느 날 김성태, 방용철, A 검사 등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수원지검 13135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회덮밥도 있었고요. 연어도 있었고요. 등등.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다른 거 넘겨보죠.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 조사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도 제가 봤습니다. 13135실 앞 창고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음식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술, 그동안에는 연어, 회덮밥 이랬는데 자, 훈제 달걀, 커피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보시죠. 김성태 회장이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이 탁 왔습니다. 배달시켜가지고요. 그리고요.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 탁 들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2페이지 자필 자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송영훈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일단은 아까도 저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어느 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일단 시점을 특정한 걸 포기한 걸로 보여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자술서의 제목이 뭘로 돼 있냐면요. 혹시 화면에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술서의 그래요? 제목이. 네, 제가 그걸 봤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통 이런 경우에요. 피고인은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자, 제목이 저 맨 위에 있는 거, 저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저 노란색 글자의 내용, 그러니까 자필 자술서의 제목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화영 씨는 본인의 재판은 변론이 종결이 돼서 이제 1심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제목부터가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저 자술서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시청자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모순점을 두 가지만
그 지적을 하면 뭘까요? 소주를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대요. 1313호. 그런데 오늘 변호인이 낸 그 입장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영상 그 진술 녹화실에 CCTV가 2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유리창에 숨겨져 있다고 뭐 그렇게까지 변호인 입장문에는 있어요. 그러면은 CCTV가 어디 있고 이런 거 검찰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같이 그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소주를 꺼내놓고 같이 술을 마셨다고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그 쌍방울 직원들을 뭐 자주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술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있는데 네. 쌍방울 직원들을 설령 봤다고 해도 그게 어떤 술자리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북 송금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쌍방울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했다는 것이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쌍방울 직원들을 수시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씨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어떤 그 술판 주장 이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전혀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까 어느 날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어느 날이 며칠인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것이 중요한 이번 이 술자리 논란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느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9개월 또는 10개월 전쯤의 일인데 어느 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계속 늘어납니다. 소주, 연어, 회덮밥, 그리고 안주를 할 수 있는 국물 종류의 요리, 그리고 이번에는 훈제 달걀, 커피, 짜장면, 갈비탕.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여선웅 행정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화영 부지사의 오늘 잡힐 그 자술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 디테일하게 뭐 어느 호실에서 뭐 술을 먹었냐, 뭐 창고냐, 세미나실이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고요. 예.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의 핵심은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느냐, 회유 압박.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뭐 유죄라고 생각해가지고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과 한 팀처럼 보인다. 어허. 요거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 김성태 회장의 뭐 출정 기록,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의 뭐 수원지검 청사 뭐 출입 기록, 뭐 이런 것들의 로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을 이제 뭐 연어 그리고 김성태 그리고 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로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런 거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지금 보니까 네 분의 패널 가운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세 분이 법조인이세요. 세 분이 변호사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메가톤급의 이슈, 논란과 관련해서 그 핵심 당사자의 증언과 진술 주장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도 뭐 시점, 장소, 이번에는 음주 여부까지 우리 전지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를 했다 이건데 회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내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증거 부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럼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회유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 처음에 수원지검에서 냈던 입장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그 변호인이 예. 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는 5월 20일 뭐 6월 1일 해가지고는 한 수십 개의 날짜를 통해 가지고 출정 기록 다 공개하라 그랬던데 이게 우리가 뭐 투망식 해가지고는 거기서 물고기 하나 건져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출정 기록 다 해가지고는 뭔가 하나를 꿰맞추려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정도 해가지고 안 나왔으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이화영 씨 거짓말 탐지기 해보는 게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회유라는 말로 자꾸 가는데 회유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을 할 때는 전산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변호인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시스템상. 예, 또 예. 변호인을 불러야 되는데 변호인 불러다 놓고 그 피고인을 그렇게 검찰이 마음대로 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더군다나 어떤 그런 야당의 거물급의 인사를 소환을 조사를 하면서 네. 변호인이 더군다나 있는 마당에 회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를 뭐 그렇게 여기다 진술을 하라고 그렇게 회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좀 당의 에너지를 이 논란에 조금 모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직 하나도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이 조직의 단장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이 자꾸 거짓으로 거짓을 계속 덮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의 뭐 10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장소와 시간과 이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검찰이 그 발언에 이화영 씨의 이 발언의 약점들, 맹점들을 이렇게 추려내서 거기에 맞는 다른 증거들, 사실들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진실과 허위가 그 경계 지점, 어리점에 있는 부분을 검찰이 지금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이나 국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민형배 의원입니다. 이번 광주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민형배 단장은 당연히 필요하죠. 라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